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잘 달리고요. 코스닥은 또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종잡기가 어려운 시장이죠. 주도주만 달려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내려가고 또 테마성 종목들은 짧게 쳤다가 또 빠져 내려오고 개인들이 특히나 좀 대응하기 쉽지가 않은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종목 진단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부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리는데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 위원님이 오늘 먼저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고 출발할까요? 네, 시장이 좋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은 좀 밀렸는데 지금 주도주 섹터가 거래소 코스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그 중국 그 폐렴 관련주가 오늘 올랐다 빠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 컴퓨터 앞에 보시고 계신 분들만 단타로 들어가셔야지 괜히 들어가셔가지고 손해를 보시면은 오히려 그 나중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일단 주도주를 선택을 하시고 그 주도주 쪽으로 일정 50% 정도 비중을 넣으시고 나머지 30% 20%를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혹시 좀 덧붙여 주실 만한 이야기 있나요? 월요일 시장인데? 네, 비슷한 의견이고요. 예. 시장이 변함없이 잘 가고 있으니까 흔들 필요 없다는 부분과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죠. 왜냐하면 주 후반부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오늘 설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코스닥은 개인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설 직전에 매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외국이나 기관들은 아마 그 직전에 더 전에 주초에 월화 정도에 오히려 더 물량을 좀 뺄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코스닥은 우리 연휴와 맞물려서 조금 시장을 조금 더 내려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문제가 없으니까 주도주 쪽으로 잘 접근하는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도주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그리고 주도주 쪽으로 보자고 하셨는데 우리가 참 그 주도주를 미리 알고 선점을 하거나 뭐 수익을 잘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처럼 안 되다 보니까 문자들 많이 주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82번님께서는 LG화학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사실 LG화학이 좀 종목 상담이 최근에 몇 번 왔었고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신 기억도 나는데 오늘까지 보니까 한 저점 대비 20%나 올라왔네요. 예, 사실 이제 오늘 좀 너무 많이 뛰었다 그렇죠. 예. 오늘 직전까지는 제가 좀 1분기가 2차전지 바닥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접근하시는 분들 분할로 접근하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오늘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뛰는 걸 보고 축격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LG화학이 보면은 지금 이제 2차전지에서 이제 대장주 좀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보면은 합자 회사 설립 공장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도 현대차와 이번 루머라고 했지만 좀 그 부분이 좀 불거졌고 GM과 중국과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면서 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지금 4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 정도 뛰었으면 이제 실적을 차라리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4분기가 바닥이 좀 돼야 됩니다. 특히 그 ESS와 관련된 문제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거의 다 털었거든요. 그 구조적인 악재를 이미 4분기 실적에 반영하면서 바닥을 만들어버렸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1분기까지 너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LG화학은 조금 주춤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 탈출했고 지금 앞으로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거는 1차적으로 지금 한 요 정도 오른 이후에는 좀 눌렀다가 재차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추격하지 마시고 눌림목까지 좀 기다리시는 전략 한 33만 원, 32만 5천 원 요 사이까지는
좀 기다리는 전략. 아마 실적이 발표될 때쯤이면 여기에 눌림목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좀 눌리는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눌림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9923번님은 첼시스 4,420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뭐 테마성 종목이죠, 김 의원님? 예, 첼시스 코드번호 033250인데요. 4,420원에 20% 사셨으면은 오늘 아니면 어제 그저께 사신 것 같고 아니면은 9월 말 정도 사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본업은 자동차 부품인데 작년도 매출액이 556억, 현재 시가총액은 1,015억. 매출액은 시가총액보다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년간 작년, 재작년 3개년간 적자 상태거든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오늘 8시에 중국 폐렴에 관련된 테마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 종목은 여기 2,500원대 12월 말에 사셨으면은 지금 차익 실현할 그런 타이밍인데 오늘 추격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작년도 9월 말 10월 초에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고점에 일부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변동성이 크니까 여기 시청자분께서 순발력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등할 경우에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입니다. 이건 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은 지금 뭐 5,000원, 5,490원 50% 매도하시고 만약에 지지가 실패되면은 3,700원, 800원 50% 매도입니다. 3,700원, 800원 50% 매도 올라가면은 5,000원, 5,500원 전량 매도 그렇게 종목 진단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첼시스 들어봤고요. 5692번님 상상인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가 알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상상이는 상당히 이제 기업 구조가 다양하다 그렇죠. 전체 보면 IT 쪽하고 금융 쪽하고 좀 나눌 수 있는데 IT 쪽은 기존에 원래 했던 거는 뭐 정보통신, 금융조선 쪽의 전산 프로그램 위주로 좀 하다가 네트워크 설계 쪽으로도 좀 관여를 하고 있고 특이하게 이제 금융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저축은행 및 금융투자업이 또 줄을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좀 다양하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좀 잘못 보면 문어발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문어발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 구조가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2017년도, 2018년도, 29년 넘어오면서 실적이 좀 양호하게 좀 넘어왔고 파워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행보, 하락하면서 행보 이렇게 좀 가면서 주가의 모멘텀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모멘텀이 좀 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를 7,470원 정도에 형성됐는데 특별히 뭐 여기를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뭐 더 이탈하거나 이럴 개연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저점으로 놓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2,500원 정도까지 좀 설정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지난 급락 이후에 행보하면서 매물을 좀 초과했던 가격인데 그때 형성된 위쪽에 매물대이기 때문에 단번에 좀 뚫고 올라가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12,500원을 목표 가격으로 좀 설정하시고 지지 가격은 7,470원.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지금 이제 이 부분 놓고 좀 대응하신다면 전체적으로 매수는 할만하다. 펀더멘털 상으로 크게 더 여기서 밀릴 것 같지 않다는 부분이고 대신에 목표 가격은 좀 제한적으로 잡고 12,500원으로 설정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상인에 대한 지금 매수 관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목표가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0234번님 링네트 4,850원의 비중 33%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업도 중요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 관련주로도 테마성으로 좀 엮여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링네크 042500 4,850원에 33% 매수를 하셨는데 물론 안철수 전 의원께서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오신 것 같더라고요. 입국을 하셨는데 안철수 관련주 대장은 누가 말해도 안 내립니다. 안 내리고 써니전자가 2차. 근데 랑네트가 만약에 링네트가 그걸로 들어왔다면은 오늘 코스닥 업종 자체가 전반적인 하락세이기 때문에 8% 지금 하락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셨던지 어제 들어가셨던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런 것 같은데 테마주 33%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연구소 종목으로 이 종목이 컴퓨터 네트워크 솔루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전체적인 그 재무 구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주봉으로 봐도 지금 이 종목이 장기간
행보를 하기 때문에 뭐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는 욕심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드시 매도입니다. 반드시 매도고 일단 안철수 의원이 이제 예전에 대선주 같으면은 이게 10배도 나가는데 지금은 대선이 아니고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아무래도 파워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죠. 옛날 같으면 안랩을 뭐 10,000원, 20,000원 사가지고 15만, 17만까지 갔는데 지금은 안철수 의원이 입국했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5일 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뉴스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많이 실을 게 아니다. 지금 이 시청자분은 4,850원에 33%면 좀 많이 실으셨어요. 많이 실으셔가지고 일단 이게 개별 테마주기 때문에 손절가를 4,250원, 4,300원에서는 전량 매도입니다. 이건 전량 매도. 그리고 다른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 관련 테마주는 대선이냐 국회의원 총선거냐 이걸 구분하셔가지고 비중을 많이 늘리고 줄이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조금 욕심을 많이 내신 것 같고 반드시 매도입니다. 5,200원, 5,500원. 예, 그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시 매도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9087번님께서는 지니틱스 3,610원의 비중이 90%입니다. 어우, 높네요. 너무 높게 들어가셨다, 그렇죠? 매수하신 가격도 지금 사실 싼 가격이 아닌데 한 번에 90%를 넣으셨는데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2,500원대부터 상승을 좀 했고요. 시세는 좀 살아있습니다. IT 부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좀 오르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삼성의 웨어러블 관련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좀 혜택을 받지 않겠냐라고 좀 나왔고 특히 삼성전자 구매 담당 임원을 영입하면서 이런 쪽에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물량에 대한 수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금 올랐고 기술적으로 좀 살아있긴 한데 문제는 매수가가 높고 비중이 이제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3,6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세는 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90%이기 때문에 이 롤링하기 할 수 있는 운용의 묘가 좀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단번에 올라가야지만 이제 수익을 취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쉬었다가 하거나 눌렸다가 할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위태로운 좀 관점을 좀 보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위쪽에 4,150원 정도까지 좀 드리고요. 시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기 직전에 이제 눌렀다가 할 경우인데 좀 눌렀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그림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럴 때 눌림을 이제 좀 견디셔야 되는데 이제 90% 비중을 가지고 이제 눌림을 견딜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지지선은 아래쪽에 지금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2,500원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2,500원이 깨지지 않는 구간에서 좀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2,500원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으로 목표 가격은 4,150원 1차적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니틱스 말씀해 주셨고요. 0424번님은 JLK 인스펙션 14,000원 비중이 30%네요.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12월 11일 날 공모가 9,000원에 상장을 해가지고 11,000원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그래서 지금 이제 공모주가 이제 올해 몇 개 나오는데 작년보다는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이 조금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작년도에는 공모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공모 청약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고를 하시는데 그 첫날 12월 11일 날 12일 날 공모주 첫날 그 공모주 청약 받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미들이 되게 봤거든요. 개인들이 강하게 받지 못하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매수하신 가격이 첫날이든지 둘째 날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날 일거에 33% 매수하신 것은 조금 투자 전략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올라가면은 목표가는 9,000원 10,000원입니다. 공모가하고 공모가 위에 시간이 걸릴 거를 판단합니다. 이 회사가 인공지능 그 의료보험에 관련된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사업은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공모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행보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대개 반도체라든지 IT 핸드폰 관련 폴더블폰 관련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비중이 너무 많이 실으셔서 30% 실은 것은 10,000원에
그래서 목표 가격은 1차 목표 가격은 9,000원, 10,000원 잡으시고 10,000원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길게 보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손절매는 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7,500원에 손절매 절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363번님의 BH 이어갑니다. 2150원에 비중 20%. 이 종목도 좀 움직이는 종목 같은데요. 네, 1차적으로 이제 작년 8월달 저점을 잡고 상승을 했을 때는 기대감이 역시 있었던 종이죠. IT 부품 섹터 가운데서도 PCB와 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PCB 관련된 부분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가장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지금 한번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행보구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다른 PCB 업체들에 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 종목은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PCB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쪽에 PCB가 좀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전방 산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PCB 업체 중에서는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물론 실적이 좀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다른 PCB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라는 부분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좀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실적은 어느 정도 업황 자체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은 좀 잡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급등 이후에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면 19,250원, 200원 정도의 저점을 형성했는데 특별하게 이제 이 부분을 이탈할 개연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업종을 좀 봤을 때. 다만 지금 행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위쪽으로 24,500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매집이 약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분간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까지는 행보하면서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는 그래도 업황 전체가 좀 호조기 때문에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좀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실적 발표 이후까지 좀 견디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아래쪽에 19,2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1차 목표 가격은 24,500원이지만 만약에 이제 이 기간 조정 실적 발표 이후에는 상승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만큼 또 저평가되어 있는 메리트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까지 좀 보유를 잘 하시면서 위쪽으로 24,500원을 1차 목표가 여기를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이어갑니다. 8821번님께서 엔디포스 4,738원에 비중 10%. 이 종목도 최근에 좀 급락을 한 것 같던데요. 예. 이 종목은 휴대폰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그 바이오 기업 큐바이오를 그 M&A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시청자분께서는 그 M&A 한 기업 큐바이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고요. 물론 그 암세포 뭐 사멸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를 M&A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 조금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2% 정도 하락을 했고 매수하신 가격 4,738원은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많지 않은데 잠깐 그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작년도 2018년도에 시세가 한번 났어요. 아마 이때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기업을 M&A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상승한 만큼 기간 조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래량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큐바이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목표 가격은 매수 가격에서 좀 위에 잡겠습니다. 6,500원, 7,000원.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4,000원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3,900원에 보유하신 물량 뭐 10%니까 일단 5% 정도 손절만 하시고 거기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 거 보고서 재매수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3,9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엔디포스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4477번님께서 Y솔 15,60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이제 통신 장비 관련된 업종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왜냐하면 실적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작년 실적이 좋지가 않았고 대부분 이제 5G와 관련해서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종목도 있었지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2G, 3G, 4G에 좀 집중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5G 쪽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출 구조 자체가 5G에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G 종목들에 비해서는 실적이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5G에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좀 형성할 수 있느냐가 차후에 이제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요. 회사는 지금 5G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매출 구조가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아래쪽에서 12,850원의 저점을 좀 형성했는데 여기를 이제 더 깨고 내려갈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 상으로. 그래서 1차 지지선은 12,850원. 거기에 이제 밑에 보면 14,000원에도 지지선이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850원, 14,000원 여기를 1, 2차 지지선을 좀 넣으시고요. 다만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15,600원인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위쪽으로 16,500원까지가 지금 현재 보면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좀 벗어나서 돌파해 가기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이 조금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그런 점에서 16,500원까지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16,500원을 넘어서서 좀 위쪽으로 돌파를 하고 상승 모멘텀으로 완전하게 좀 들어가려면 분명히 5G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그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목표 가격을 16,500원까지 지지선은 1차적으로 14,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갈게요. 8734번님께서 HLB생명과학 32,100원에 비중 25%. 정말 많은 개인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또 들고 계시고 매수하려고 하고 하는 종목이 HLB 관련 종목들 아닙니까? 예, HLB 32,100원에 25% 매수를 하셨는데 생명과학이요. 예, 생명과학이요. 예. 이 종목은 미국 법인하고 이 종목하고 같이 대형주인 028300 HLB 3사 합병 얘기가 있습니다. 합병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재료는 반영이 됐습니다. 리보세라닙 제 종목입니다. 제 종목인데 5,000원에서 45,000원 10배 났습니다. 그리고 HLB도 10배 났습니다. 지금 내려올 때 사시는 게 아닙니다. 시세가 나오면 반드시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만 원 저점은 나왔는데 기간 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이 하향할 때는 5일선하고 21선 골든 크로스하는 지금 이 가격대가 여기가 2만 3천 원 여기가 지지역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지지하고 나서 지지하기 확인하고서 추가 매수 하시든지 아니면 손절을 결정하세요. 지금은 뭐 이게 손절하라 안 하라 그 문제보다도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뭐 그림을 단순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데드크로스 나기 전에 5일선이 시세가 많이 분출하고 나서 하향하는 종목은 한 번에 매수하는 건 아니다. 지금 신청하신 금액이 32,100원에 50%면 조금 내려올 때 사시는 거 아닙니다.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것도 참을만 합니다. 기다렸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하시고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손절 가격은 23,000원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일단 기간 조정이 길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사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뉴스를 좀 꼼꼼히 보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되 기간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 판단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35,000원 그렇게 23,000원, 35,000원 손절 가격, 목표 가격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70번님의 사무학 콘덴서 69,000원 비중 10% 오늘 매수했는데 언제 매도할까요? 여쭤보시는데요. 네, 조금 애매한 위치에서 좀 사셨다 했잖아요. 조금 더 이제 행보 기간을 좀 보고 눌리면서 좀 들어가시면 좋았는데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좋아서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실적을 보시면은 콘덴서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그런 펀더멘탈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고 기업 외적인 모멘텀이 좀 있다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를 좀 바닥에서 끌어올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보면 차트 모양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옆으로 행보하면서 다시 이제 2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69,000원 가격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55,5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55,500원을 좀 설정해드리고 여기가 지지되면은 예상되는 그림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조금 행보해서 밀렸다가 직전 고점 이제 돌파하는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66,000원 정도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매물대가 좀 형성되거든요. 66,000원대부터 이제 위쪽으로 69,000원까지가 본격적인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이제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을 좀 짧게 좀 잡아서 66,000원을 1차 목표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선 아래쪽에 55,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화 콘덴서 말씀해 주셨고요. 8712번님의 종목입니다. 대보마그네틱 25,700원에 비중 30%. 김 의원님, 대보마그네틱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 25,700원. 마틱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인데 지금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약간 지금 손해 보신 상태인데 지금 거래량이 안 늘고 지금 예전에 이 업종이 주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습식 전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2차 전지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 부품이 들어가는지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 분석까지 안 돼가지고 일단은 지금 매수 물량이 30%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으신 것 같고 일단 손절가를 정하겠습니다. 뭐 매수 가격 비슷하신데 어제 오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저평가 돼 있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손절가는 24,000원 24,000원? 23,500원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요. 일단은 지금 3만 원 아래까지 보고 있습니다. 29,000원.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목표 가격 1차로 29,000원. 손절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매수 가격에 한 10% 할인된 23,500원. 그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414번님, 에스티판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네요, 최근에. 네, 많이 올라왔죠. 예. 근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ST판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CMO 광키로 해가지고 뭐 원료약품, 특히 제네릭 제품의 원료약품에서 상당히 강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약품 어쨌든 전방 산업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전방 산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좀 결정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나가다가 이제 실제 급격히 나빠졌죠. 왜 나빠졌냐면 길리어드사가 대부분 물량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다가 여기에 이제 거래가 끊기면서 수주 공백이 나오면서 실제 한 방에 지금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영제라든지 새로운 신사업 분야에서 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특별하게 이제 매출액적으로 크게 와닿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모멘텀에 의해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이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좀 보셔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했던 최대 맥스를 좀 본다면은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가격대가 한 32,000원, 31,000원 1,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고점에서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31,3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크게 큰 메리트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가격을 좀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잘 되더라도 행보하거나 혹은 박스권 움직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로 이렇게 매수 자리를 좀 찾는다는 거는 차라리 지금 현재 좀 상승 탄력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일단 실적이 원료약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수주처를 찾느냐 요거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T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7604번님의 인선 ENT 8,26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8,260원에 20% 사셨으면 조금 수익 난 상태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인데 지금 종목 진단 요청하신 시청자분께서 왜 이 종목이 어제 외국인들이 32만 2천 주 매수를 했는데 왜 빠지느냐 그것을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매수도 그게 공매도 숏커버 공매도 숏커버링 종목이라든지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 매수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숏커버 공매도 친 거 매수한 걸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판단이 드는데 일단은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일단 그래도 수익이 나신 상태인데 이 종목은 7,600원 손절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 공매도 숏커버를 다시 한다면은 목표 가격은 9,500원, 1,500원 그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선 ENT 들어왔고요. 2630번님의 나노스입니다. 9,180원의 비중은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상당히 이제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지금 9,1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이 이제 3,86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우시다. 그렇죠. 이 종목은 좀 아쉬운 게, 사실 지금 IT 종목들 가운데서 섹터 중에서 이렇게 못 간 종목이 없는데, 특히 지금 관련돼 있는 부분이 휴대폰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강화 필름 쪽으로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출이 좀 발생하고 카메라 모듈 쪽에 양적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없이 매출이 오히려 감소해버렸다. 그렇다면은 업황 자체가 굉장히 호조로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그거와 무관하게 지금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수주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펀더멘탈 상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실적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호조 구간에서 실적이 나아지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아마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IT 업종이 지금 가장 주도 섹터로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굉장히 손실 크고 아쉬움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반등시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저점을 형성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지선이나 이렇게 놓고 대응하는 것은 가격적으로 큰 의미는 없고요. 다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그래도 주도 섹터 내에 들어가는 종목이 카메라 모듈 양쪽이 늘어나면서 주 매출액이 좀 늘어나는 반전의 기미가 좀 보이면 작년 4분기나 올 1분기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반전의 기미가 좀 보여서 빠져나오는 반등 자리가 생긴다면 5,9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잡고 이 정도 근처에서는 그래도 좀 빠져나오고 좀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짧게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4852번님께서 EDGC 7,760원의 비중 40%. 이 종목만 좀 짧게 제가 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손절 타임 놓치셨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 보시는 6,500원 이탈했을 때 손절을 정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151선 이탈하면서 물론 뭐 유전체 분석 관련 DNA 관련 종목으로 보는데 지금은 저점은 나왔는데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도 손절은 아까 전저점 4,900원 치지 않을 경우는 비중이 좀 많습니다. 40%. 그 중에서 40% 중에서 25% 매도하시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거래량 늘어나면 다시 재매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시효과 이제 바로 진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2265, 2270선 터치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뭐 15포인트가 넘게 상승폭 가져가면서 오늘 마감이 예상되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중에 2276까지 터치를 했고 2260까지 급격하게 한번 밀렸다가 살짝 저점 대비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코스피 흐름 괜찮고요. 수급 주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사주고 특히 연기금이 많이 사줍니다. 개인이 오늘 많이 파네요. 665억 원의 매도 물량 나옵니다.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또다시 신고가 경신합니다. 네이버 조정 나오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소폭 올라가 주네요. 다음 볼까요? 현대차 보합이고요. LG화학이 상승폭을 더 키웁니다. 6%대까지 올라가는데 현대차와의 합작법인에 대해서는 양사는 일단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부인은 했는데 시장에서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호재 그리고 LG화학이 워낙에 많이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LG생건 모두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입니다. 683, 0.69% 하락입니다. 전혀 흐름이 오늘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시장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690선 터치하면서 700까지 얼마 안 남았다 보였는데 바로 밀려 내려옵니다. 흐름을 좀 달리하는 타이밍이 정호경이었고요. 개인만 삽니다. 1,532억 원, 기관, 외국인 같이 매도하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은 전체적으로 팔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쪽과 지금 뭐 외국인 쪽에서 전혀 오늘은 매수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 모습들, 연기금마저도 매도 물량을 출혈을 시키다 보니 빠지고 있고요. 개인만 삽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개인만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뭐 수급은 같은데 지수는 밀려버리는 양상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들이 파는 쪽을 코스닥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설 연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좀 매도에 대한 압박들이 올 수가 있는 코스닥은 시점인 그런 계절적인 혹은 시기적인 영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오늘 좀 버티다가 많이 빠지네요. 3.1%나 밀려 내려가고 HLB, CJ 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빠지는데 거래소하고는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다르네요. 특히 펄어비스가 4%, 5%대까지 밀려 내려가고 코스닥은 지금 약간의 기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 그나마 좀 5G 관련 종목들이 버텨주고요. 메디톡스 빠진 만큼 다시 올라가네요. 파라다이스가 낙폭을 좀 회복을 하고 있고 SK머티리얼즈, 원익 IPS 빠지는데 원익 IPS도 오늘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가운데서는 오늘 특징적으로 올라간다라고 굳이 뽑자면 지금 우한 폐렴 관련 제약바이오 업종 가운데서 혹은 마스크 관련 종목들이 오늘 올라간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양시장이 같이 계속 잘 갔거든요.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가면 다음날 코스피가 더 올라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오늘은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이 약간 매물대 맞고 쫙 빠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제 기분 탓은 아니겠죠? 실제로 빠졌죠. 실제로 네, 빠졌고. 많이 밀리는데요, 그리고 생각보다. 네, 왜냐하면 수급적인 요인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있고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물을 개인이 그걸 좀 받았죠. 넘어서서 받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개인이 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받을 수 있는 여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설 연휴를 앞두고 매도하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설 자금도 좀 필요하고 그동안 올랐던 수익을 실현해서 또 연휴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 전체적인 이제 수급을 좀 보면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IT 업종을 좀 방어하는 모습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프로그램 쪽으로 보면은 BCI 쪽에서 여전히 매수가 좀 유입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연계 물량에 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지만 그걸 받아주는 이제 개인이나 다른 비주체적인 이제 수급의 주체가 이제 지금 현재 매수 강도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수급에 약간의 공백이 개인의 매수 강도가 좀 줄어들면 확 빠지는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외국인들의 형태를 보면 아마 주초에 뺐다가 오히려 연휴를 앞두고 개인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반부에 조금 강해질 수 있다는 느낌 보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여전히 영향이 없이 계속해서 업종별로 강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IT 업종에 집중해서 매수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보신다면 연휴를 앞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크게 시장을 흔들 필요가 없다. 다만 개인이 매수해서 외국과 기관과 전혀 무관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이번 주에 이제 낙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연휴 직전에 하락이 조정이 조금 깊어진다면 오히려 조금 더 매수에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그 시장에 대한 덧붙임을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지금 주도 세력이 거래소에 코스피의 외국인하고 즉 연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작년도에 코스닥에 들어가신 개인 투자가들이 손실이 많아요. 신규 개인 투자가들이 구정 이후에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물론 이제 내년도 올해 상반기에 SK 바이오팜 공모주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코스닥에 손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코스닥은 개미들 위주의 종목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지금은 많이 비중을 확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분위기나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조금 비싸게 산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는 거지. 내가 여기 잡아서 최저점이다. 여기 투자자 분들이 내가 최저점 잡아서 내가 주식의 고수가 되려고 절대로 마음 먹지 마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조금 비싸게 산다 확인하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수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코스피가 0.54% 올라가면서 2264.64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좀 반대로 움직입니다. 683.47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1158원 1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들어와 있네요. 6312번님께서 12만 1,000원의 비중 절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위원님 좀 비싸게 사셨다 그죠? 라고 하실 거죠? 비중이 높다 그렇죠. 네, 비중이 좀 높습니다. 사실 예. CJ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그쵸. 특히 이제 M&A 이후에 이 사업 다각화와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증권회사 레포트들이 긍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12만 원 초반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사셨을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좀 밀려 내려왔고 레포트와 좀 반대가는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를 했고 사업을 많많이 다각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M&A에서 CJ가 한동안 굉장히 좀 선두에 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를 인수하고 인수합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불거지냐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CJ 제재당이나 이런 데서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용동 부지를 매각해서 부채를 일부 상한다 이런 식의 자구 노력안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핑크빛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유동성 문제로 불거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구 노력이 나오면서 CJ 이 채권에 대한 시장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될 부분도 아니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거나 혹은 자구한 노총을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요. 최근에 이제 75,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좀 형성했는데 여기를 특별히 더 내려갈 개연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자구 노력안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보신다면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아래쪽에 75,000원이 최저점인데 여기를 일단 최후의 지지선을 좀 넣으시고요. 그 위에 이제 86,000원에 좀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86,000원을 1차 지지선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짧은 박스권을 보면은 위쪽에 이제 97,000원 정도가 1차 목표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86,000원에서 97,000원에서 계속해서 좀 행보하는 짧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개연성이 좀 높고요. 여기를 거친 다음에는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만 1,000원인데 여기가 최대 매물대에 형성되는 1차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만 원을 목표 가격으로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97,000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런 점에서 기간 조정을 좀 상당 부분 견디셔야 됩니다. 요건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86,0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97,000원 1차 목표가 12만 원 2차 목표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285번님의 넥스트 사이언스 7,700원에 비중이 높네요. 5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9285님께서 그 저번 주 목요일 날 아마 HLB에 대해서 저한테 보유 종목 상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HLB 김양곤 회장이 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회장입니다. 예? 진양곤 회장. 진양곤 회장. 죄송합니다. 진양곤 회장 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종전에는 특수선박 그 비즈니스를 경영하다가 똑같이 뭐 그 HLB하고 HLB 생명과학 또는 HLB 사이언스가 진양곤 회장이 그 컨트롤하는 직관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림이. 그림 비슷하고 이 종목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화장품 바이오 쪽에 진출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3, 4병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HLB 저번에 저한테 요 상담할 때 한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시, 11시 제 강의할 때 그 의미가 없습니다. 장중 하한가는.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이 기간 조정, 시세가 수직으로 나는 상태 기간 조정 받는 것은요.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장중에 아니 장 마감 후에 하한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한가 그날 찍고 나서 그 터치를 안 했습니다. 이 종목도 기간 조정을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중이 50%인가요? 네, 50%입니다. 50%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으시니까
이 종목은 기간 조정을 확인하시고 조금 비싸게 사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시면 투자하는데 별 무리가 또 봅니다. 지금 5%면 일단 사보셨다는 그런 건데 뭐 오늘 종가가 8,050원, 7,700원.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려면은 이 박스권으로 본다면은 7,000원 초반까지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3, 4합병 하고 나서 흐름 자체는 제가 보는 건 12,000원, 11,000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분할 매수를 수차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이백입니다. 3248번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나이백 여쭤보셨어요. 이거 매수해도 됩니까? 글쎄요. 일단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그 바이오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뭐 펩타이드를 활용해 가지고 뭐 연구용 제품이라든지 이런 상업용 시초 제품 이런 연구용 재료 바이오 소재를 이제 주 업종으로 좀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전임상 후보 물질 테스트 통과했고 글로벌 탑3 회사 상용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임상 후보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제품화돼 가지고 제품화 나오는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임상을 위한 전임상 후보 물질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국한된 부분에서 계약을 좀 체결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처음에 굉장히 탄력성이 좀 붙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주가에 대한 반응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이제 9,600원 정도가 지지선이고 위쪽으로 보면 11,600원이 장선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굳이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박스권 매매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이 종목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3년 연속 적자에 지금 이제 작년 실적도 뚜껑을 따봐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좀 생존의 문제가 좀 걸려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일단은 이런 종목을 뭐 굳이 박스권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다라면 한번 접근해 보겠지만 박스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종목을 접근할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굳이 이제 만약에 접근하시겠다면 9,600원에 붙을 때 매수를 해서 11,600원 정도 오면은 차익 실현하는 박스권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이백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8784번님의 전진바이오팜 6,9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8784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비중이 없는데 매수를 해볼까 뭐 이 상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비중 가격대에는. 없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면 안 보내주셨을 수도 있고요. 예, 7,070원이니까 저기 매수한 가격에서 조금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예. 거래량을 좀 보시고 이 6,210원 저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5% 올랐습니다. 매수 가격은 내일 아침에 7,050원에서 여기 보이시는 6,200원 요 정도에서 매수를 다음 주 설 이후까지 분할해서 매수하시되 1차 목표 가격은 9,500원, 2차 목표 가격은 12,500원을 설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진바이오팜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722번님의 LNF 매수해도 될까? 오늘 이 위원님한테 매수해도 될까요? 이거 참 많이 옵니다. 네, 매수해도 될까 여쭤봤을 때 코너를 하나 만드실래요? 됩니다라고 이렇게 좀 시원한 종목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상하게 아니에요? 오늘은 안 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네요. 이 종목도 약간 좀 보류하시길 좀 원하는 모양이고요. 뭐 LNF 알고 계시면 2차 양극화 물질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 그렇게 따지면은 4분기까지 안 좋았던 이제 1분기에 이제 확 좀 모멘텀이 좀 붙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모멘텀이 좀 붙어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전체 LG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차 전지가 모멘텀이 붙어서 바닥을 탈출했고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눌림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면서 4분기 실적이 좋든 싫든 바닥이 됐든 그 결과가 나오고 한번 짧은 매를 맞고 이렇게 눌리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닥권에 사셔서 모르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 1차 상승 이후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더불어서 조금 눌려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이제 눌림목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조금 찾으시는 게 많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요 23,000원대가 이제 1차 예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1차 걸리는 자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대라고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23,150원이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한 24,000원 정도까지가 최대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매물대에서 굳이 진입할 때보다는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좀 눌려졌다가
이차전지 전체가 좀 눌려졌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차라리 24,000원을 넘어가고 난 뒤에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조금 참았다가 좀 눌려지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NF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